오늘 교육부가 4월 6일 개학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상 초유로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됐습니다. 초중고등학교 540만 명이 사상 초유로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됐고 수능 또한 2주 동안 연기되게 됐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도 있고 갑론을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모시고 저희가 이게 어떤 의미이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윤근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한 석 달 전인가요? 넉 달 전에 한번 예, 나오셨어요. 그때 예. 그때 굉장히 바쁘셨던 걸로 아는데. 아닙니다, 뭐. 예. 아, 요즘도 바쁘신가요? 항상 그렇죠, 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예. 사실 한 이틀 전, 사흘 전부터 기사가 뭐라고 해야 돼? 찔끔찔끔 나왔어요. 저도 썼죠. 아, 그러니까요. 예, 예. 찔끔찔끔 나와서 온라인 개학은 사실 대부분 예측을 하고 심지어는 저는 오늘 낮에 이 2시였나요? 이게 발표가? 예. 엠바고가 제가 이걸 2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맘카페, 온라인 맘카페에서 예. 이미 다 난리가 났어요, 이미 난리가. 돌아가지고 이게 예. 아마도 엠바고를 걸어놓고 미리 뿌렸는데 누군가 유출을 했나 보다 이렇게 좀 추정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주지 않았을까, 기자랑.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죠.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브리핑을 오늘 오후 2시에 예. 유은혜 장관이 했고요. 세종청사에서 했고, 교육부가 4월 9일부터 이제 초중고의 온라인 개학을 하긴 하는데 예. 세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한다. 순차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고요. 예. 수능도 2주를 연기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주 연기하면 12월 3일에 진행을 예.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온라인 개학 날짜를 한번 보면은요. 예. 4월 9일에는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이렇게 하고 딱 일주일 뒤에요. 목요일인데 4월 16일에는 고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1, 2학년, 그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고학년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월 20일에는 초등학교 1, 3학년, 저학년입니다. 예. 이렇게 차례대로 시차를 두고 개학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지금 고3, 중3을 좀 아무래도 당장 입시를 앞두고 있으니까 먼저 좀 이렇게 개학을 하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좀 학업 부담이 적은, 그러니까 많은 순서대로 이렇게 개학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분위기가. 그렇죠. 예,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 뭐 수능은 2주가 연기된다라고 하는데 나머지 예. 학사 일정은 다 무리 없이 소화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지금 학사 일정은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법정 예. 수업 일수가 제일 중요한데 예. 그 유치원은 180일이고요. 초중고는 190일인데 그 교육법상으로 10% 안에서 예. 조절이 가능합니다. 예. 천재지변이나 그 교육과정 운용상 필요할 경우 그러면 초중고의 경우는 190일에서 10%니까 며칠이 19일이죠. 예. 19일 범위 내에서 감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사 일정 진행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학사 일정이 많은 편이에요. 예. 수업 일수가 많은 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은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나마. 법정 수업 일수는 190일이고 뭐 그것도 예. 19일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보통 그러면 학생들이 1년에 수업 일수가 며칠이나 되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걸. 그러니까 190일인데 예. 보통 학교별로는 195일 정도 하기도 하고요. 예. 그렇게 합니다. 190 최저 수업 일수기 때문에 190일 이상은 항상 해야 돼요. 항상 더 해왔던 거고 여유가 있군요. 뭐 여유가 좀 있죠. 예. 그래서 우리 맥시멈이 4월 20일까지예요. 19일을 제했을 때. 예. 그러니까 4월 20일이 마지노선이다. 개학의 마지노선이었는데 4월 6일 날 일단은 순차적으로 그래서 마지막 초등학교는 1, 2, 3학년은 4월 20일 날 개학하는 걸로 이렇게 된 거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점이 있죠. 그걸 넘겨버리면 법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원격 수업이란 이름으로 수업 일수에 포함되도록 온라인 그 원격 수업을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거 만약에 수업 일수가 모자르면 여름 방학을 없애거나 그래서 수업을 하는 방법 이런 거는 없나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이게 지금 그렇게 하는 일정인 건가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과거의 경우에는 수업 일수를 그대로 놔두고 190일을 채우려고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을 줄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여름 방학 2주는 확보해야 되고 겨울 방학도 좀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190일에서 19일을 좀 이렇게
뽑아내는 거죠. 19일까지는 뺄 수가 있으니까 법적으로. 음. 근데 만약에 4월 20일이 지나버렸다. 예. 그러면 법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상황은 이렇게 되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코로나 방역 당국에서는 지금 아직 계약은 시기상조다라고 의견을 분명히 전달을 했고 심각 단계니까. 예, 지금 한국에서 선택할 수 있는 교육 당국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좁았다라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예. 온라인 수업이 최선의 방안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갑론을박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받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예, 이거는 그렇죠.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온라인 수업 다른 방책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예. 다른 대안이 사실은 없고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해요. 불가피하다. 불가피한 선택이고 예. 다른 방법은 수업 일수를 줄이는 건데 그렇다 보면 학생들에게 손해가 올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손해를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수업 공백을 좀이라도 막으려면 온라인 수업이 좋아서 한다기보다도 온라인 예. 수업이라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출발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일선 교사들 예. 학교에서는 지금 이 온라인 강의 원격 수업을 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지금 예,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 아니냐 이런 현장의 목소리도 좀 나오거든요. 그거는 좀 예, 어떻게 예. 보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보죠. 예. 그래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요건 사실은 교육감들이나 교원 단체들 성명서 오늘 브리핑을 하고 교원 단체들이 성명서를 따다닥 냈어요. 예. 정교조 성명 논평을 한번 보죠. 예. 보통 정교조가 되게 비판적인 일반적으로 말을 비판적이죠. 했죠. 예. 근데 요번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제안도 했는데 지금 관련해서 지금 현장은 교사 개인이 온라인 수업 장비를 사기도 한다.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예. 웹캠 같은 경우는 급하니까 선생님들이 개인 돈 들이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요새 물건값도 올라간다고 막 그런 예, 소문도 예. 있고 그런데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위한 환경 구축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점은 사실 교육부가 조금 지적을 받아야 되는데 미리미리 좀 대비를 했어야 된다. 진즉에 좀 예. 이런 걸 좀 장비 같은 걸 좀 해주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던 것 같고 두 번째 공문 발송이 여전하다 그래요. 지금 상황에서도. 사실 교사들이 잡무라고 본인들은 얘기를 하는데 무슨 예. 행정 처리 행정 뭐 업무. 이런 예. 게 굉장히 많다고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게.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은 교사들 중에 일부는 돌아가면서 그 긴급 돌봄 일도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온라인 수업까지 하게 된다면 행정 업무에서는 좀 빼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정교조도 불효불급한 공문 발송을 좀 중단해 달라 그랬고요. 교사 노조 연맹도 있는데 예. 그 원격 수업으로 이제 한번 하다 보면 또 뭐 말 실수를 한다든가 장비가 뭐 꺼진다든가 웹캠이 예. 꺼진다든가 그러면 언론에 보도가 될 수 있고 이른바 두들겨 맞을 수가 있는데 이럴 때 교사들에게 일방적으로 좀 책임을 전가하진 말아달라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태니까 사실은 뭐 부분적으로 온라인 수업이 과거에 있었을지언정 이렇게 전면적으로 하는 거는 뭐 교사도 학생도 교육 당국도 처음이니까 없다고 봐야죠. 방송통신고등학교나 뭐 이런 걸 떠나서는 그러니까요. 지금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온라인 계약이란 말 자체도 오마이뉴스가 처음 보도한 거거든요. 근데 온라인 계약이란 말 자체도 없었고 처음입니다. 아주 초유의 일이에요. 초유의 일이에요. 자, 근데 이게 그냥 인터넷 강의하고 좀 다르다면서요. 원격 수업이라는 게 맞아요. 이게 뭐 어떤 건가요? 원격 수업이라는 게? 이게 인터넷 강의는 자기가 좋아서 듣는 거예요. 그냥 자기 실력 높이려고. 그렇기 때문에 수업 일수나 수업 시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실력을 기르면 되는 거예요. 목적이. 그런데 이번에 원격 수업 요거 나름대로 그 법정 용어는 아닌 것 같지만 교육부에서 쓰는 왜 원격 수업이라는 말을 쓰냐면 수업은 수업인데 수업이란 말은 뭐예요? 수업 일수에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일수에 들어가는 원격으로 진행되는 수업이다 이런 뜻입니다. 원격 수업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규 수업 과정입니다. 인터넷 일반 강의가 아니라 학원 뭐 인강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래서 듣지 않으면은 결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시수에 수업 일수, 수업 시수 들어가고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 듣는 거랑 똑같아요. 다만 컴퓨터 앞에서
선생님의 모습을 본다든가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서 수업을 듣는다. 장소만 바뀌었지 정식 수업을 듣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그럼 출석 하면 체크도 되겠습니다. 이거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 당연하죠. 시스템? 출석. 그래요? 예. 그렇군요. 땡땡이 잠깐 켜놓고 어디 놀러 가거나 PC방 가서 게임하거나 그러면 안 되나요? 그러면? 거기까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거부터 생각하니까 좀 문제가 좀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 제가 잔머리가 너무 많아서 벌써 일탈을 벌써 제가 꿈을 꿨네요. 뭐 잠깐. 사진을 이렇게 걸어놓고 간다든가 예, 이렇게. 인형을 이렇게 뭐 이렇게 예. 뭐 했는지 혹시 그런 일이 있을까봐. 자, 근데 일각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어떤 그 소득 수준에 따라서 예. 이 어떤 교육 사실 그게 현실에서도 이미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예. 디지털 디바이드 일종의 그래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런 접근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더 차별을 받거나 그래요. 학습에서 소외되는 일이 있지 않나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좀 보시나요? 교사 얘기부터 하죠. 예. 그 소득 수준은 아닌데 초중고 교사가 다 그 월급이 같으니까요. 근데 교사들은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고 예. 초등교사들은 PC를 사용하다 보니까 예. 이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그냥 웹캠 노트북 쓰면 되는데 그렇죠. 예. 실시간 수업을 할 때 초등교사들은 웹캠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개인 돈 들여서 지금 막 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교사들 편차도 이런데 아이들은 뭐 엄청나죠. 더군다나 그러게요. 시골 예, 같은 데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특별한 대안을 찾기가 솔직히 어려워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교육 당국의 고민이 될 거고요. 다만 교사들은 지금 뭐 시범학견이 뭐니 엊그제도 방송에 나옵니다만 무슨 예. 카메라 갖다 놓고 막 이렇게 쌍방향으로 하고 그런데 예. 그거는 현실적으로 대중화되기가 당장은 어려워요. 지금 EBS 그 방송을 계속 라이브로 하고 있고 예. 또 계속 쟁여두는 것 같은데 아이들한테 수업 시수에 따라 그걸 보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과제를 낸다든가 예. EBS를 본 다음에 소감을 적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쌍방향이 아니라 단방향으로 될 수밖에 없고요. 예. 아시다시피 방송 준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한 시간 방송하려면 2시간은 준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굉장히 많이 준비해야죠, 어쨌든. 선생님들은 3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온라인 그러게요. 수업 1시간 예. 하려면 3시간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떨면서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또 방송 사고도 많이 날 수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쌍방향 수업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현실성이 크지 않다. 그것도 소수라야지 사실은 쌍방향이라는 게 가능하지 뭐 20명 듣는데 이게 쌍방향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제가 예. 봤을 때는요. 과제형이나 그 EBS 과제 수행형으로 하되 가끔씩 선생님이 뭐 한번 그 줌 같은 걸로 같이 아이들이랑 얘기를 한다든가 예. 아니면 선생님 동영상을 올려놓는다든가 이런 걸 섞어 하면 되고 학부모님들도 예. 저 선생님은 무슨 저 학원 강사처럼 왜 인강을 안 하냐 이렇게 비판하면 저는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예, 지금 상태에서는 그게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 마침 아무래도, 오늘 예. 유은혜 장관도 의미 있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전에 좀 이상한 얘기를 교육부에서 했어요. 무슨 애들 수업 태도를 보고 평가를 한다든가 쌍방향 수업에서. 네. 근데 뭐 저도 여기저기 글을 썼습니다만은 그거는 사실상 어렵고요. 예. 유은혜 장관도 쌍방향 실시간 수업만이 그 원격 수업이 아니다. 다른 방법도 충분히 원격 수업으로서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했어요. 아예 브리핑에서. 예.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들을 좀 동원을 해보자라는 것들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예. 자, 시험은 어떻게 보나요? 그러면 이거는? 시험은 예. 교육부가 아예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는데 예. 시험은 안 봐요. 아, 시험 안 예, 보나요? 원격 예. 수업으로 한 거는 평가는 하지 않고 예. 그 등교 출석을 했을 때 등교 수업을 했을 때 예. 이제 평가를 하는 걸로 그렇게 그렇군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원격 수업 하는 동안에는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그게 내신에는 반영이 안 되는 거네요. 근데 출석을 빼놓고는. 그렇죠. 다만 그렇군요. 수행 평가 같은 경우 예. 과제형으로 내는 경우가 있는데 예. 선생님들이 아마 그거를 뭐 학부모 숙제처럼 어렵게 내지는 않으실 거고요. 그런 것들은 수행 평가에 반영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학부모 부담이 좀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그걸 부담을 많이 안 주는 선생님이 제가 봤을 때는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에요. 맞아요. 예. 그 지금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면대면 수업을 해도 집중을 잘 못하고 막 떠드는 애들이 예. 많은데 사실
초등학교 1, 2, 3학년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정말 선생님한테 예. 집중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그거는 약간 타당해요. 제가 들어봐도.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대안이 있나요? 그거는? 지금 그러니까 뾰족수가 없어요. 뾰족수가 없는데 지금 없군요. 마침 예. 제가 오늘 아침에 기사를 하나 썼는데요. 예, 예. 그 전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지금 4월 20일까지 등교 계약이 되기를 예. 손꼽아 기도를 바란다든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저학년을 그래서 제일 뒤에 배치한 것 같고요. 예, 예. 등교 계약이 안 되고 온라인 계약을 교육부 계획대로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하고요. 1, 2학년이 뭐 그거 보기가 사실상 어려워요. 그렇죠. 예, 그래서 2개 교원단체가 있는데 초등 컴퓨팅 교사협회하고 예. 몽땅 분필이라는 600명 정도 회원을 가진 단체인데 예, 예. 어느 날 제가 그저께 전화를 받고 오늘 아침에 기사를 썼는데 예. 전국 1, 2학년 그 학부모들이 초등학교 1, 2학년 예, 학부모들이 PDF를 그냥 내려받아서 예. 쓸 수 있는 일일 학습지를 만들어서 뿌리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분들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예. 전문가들이고 1, 2학년 선생님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도에 딱 맞춰서 예. 집에서 A4 용지로 인쇄를 해서 아이한테 이렇게 나눠주고 그걸 보도록 하는 걸로 이게 대체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교육부도 미처 생각을 못한 건데 예, 예. 교육부가 이 두 단체에 지원을 좀 해서 간섭은 하지 말고 예. 지원을 해서 전국화했으면 좋겠고 이러면 아주 대안으로서 그러게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찌됐든 그렇게 또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좋은 아이디어들은 좀 예. 정부 당국이 채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자, 9월 학기제 얘기가 한동안 예.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현재 교육당국의 입장은 9월 학기제는 거론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예. 이게 첫 번째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두 저는 번째는 없다고 봐요. 없다고 예. 보시나요? 예. 그러면 필요하지도 않다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항상 보세요? 뭐 판단을 제가 개인적으로 예.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을 텐데 예. 지금 불이 났다고 쳐요. 예. 그러면 불부터 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새 집을 짓는 건 나중에 문제죠. 그래서 불난 것부터 끄고 새 집을 지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9월 학기는 새로운 집을 짓자는 얘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그래서 두 번째, 학기를 바꾸는 거는 커다란 이익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좀 쉬워야 되거든요. 예. 근데 커다란 이익에 대한 논란이 있을 뿐더러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교육과정 바꿔야지, 예산 바꿔야지, 사람 인력 문제 손봐야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게. 사실 수능도 그러면은 나중에 미뤄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고, 그리고 또 아이들은 잃어버린 6개월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죠? 수능 예. 7월에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그래서 뭐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지금 타이밍에 좋지도 않다. 제가 봤을 때 안 좋아요. 예,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바쁘실 텐데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이슈 있으면 가끔 나와주셔서 얘기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교육 담당 윤근혁 기자였습니다.